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2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어제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5.7%포인트나 올라가지고 43.6. 그리고 국민의힘이 줄곧 민주당을 앞서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8주 만에 뒤집어가지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추월했다 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인가 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지 않았다면 한 주 사이에 이런 변화는 없다. 근데 지난 한 주 사이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이라고는 기억이 안 떼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뭐 악의를 바꿀 수 있다든지 하는 등등 이야기, 그리고 검찰에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은 없었다 라고 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갤럽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다. 저는 평소에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를 비교하면서 리얼미터는 일관성이 없고 들쑥날쑥이다. 이것은 믿기 어렵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 리얼미터를 좋아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보다 이 여론조사에서 아주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갤럽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갤럽을 신뢰를 합니다. 오랫동안 그 표본 조사, 그리고 직접 면접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과연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의 조사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한국 갤럽이 이해가 갑니다. 이 조사는 1000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 사이에 있었던 걸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신년 온라인 기자회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 그리고 법정 구속, 이것도 여론에 꽤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발표, 대부분 무혐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방형 원샷 경선 제안, 그리고 외교부 장관을 정의용 전 안보실장으로 교체, 강경화를 정의용으로 교체 등등, 그리고 확진자는 줄었다. 이게 여론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우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37%입니다. 지난주보다 1% 떨어졌어요. 1%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4%입니다. 부정평가는 54%로서 1% 올랐습니다. 완전히 이 한국 갤럽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고 여기서는 플러스 5.7%입니다. 그런데 갤럽의 조사 결과를 제가 믿는 이유는 이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은 이게 일관성이, 여론이란 게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여론이란 것은 천천히 바뀌는 거거든요.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바뀌는데 그런 그래프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이 한국 갤럽은. 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 갤럽에서는 지지율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러고 직무평가라고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직무평가나 지지나 뭐 거의 비슷하니까 그 개념이, 그쪽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도 제가 편의상은 지지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4, 어느 쪽도 아니다 4%, 모름 응답 거절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대 54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인천이 이
연동돼 가지고 여론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수도권 2,500만 명이 잘하고 있다가 서울 경기가 다 38%입니다. 전국 평균이네요. 잘 못하고 있다 52, 53이니까 뭐 전국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민심이 전국 평균과 같다. 상당한 차이로 반문재인으로 돌았다. 이게 이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위기 신호로 받아들일 겁니다. 대전, 세종, 충청 잘하고 있다 40, 잘 못하고 있다 49. 역시 충청권이 반문재인으로 확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광주, 전라만 예외인데 잘하고 있다 56, 잘 못하고 있다 36. 이건 조금 다음 조사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 6, 70%를 달리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56으로. 그 다음 대구, 경북은 예상하듯이 잘하고 있다 28, 잘 못하고 있다 59, 부산, 울산, 경남 잘하고 있다 30, 잘 못하고 있다 66%입니다. 이 남성, 여성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게 특히 문재인 정권 지지에 대해서 남성, 여성이 이렇게 차이가 크면은 제가 부부싸움 하는 곳도, 하는 집안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성의 부정평가가 항상 상당한 차이로 높습니다. 남성은 잘하고 있다는 33%인데, 여성은 잘하고 있다가 41%로서 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8%포인트. 자, 연령별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가장 큰 특징은 18세에서 29세 사이 이 젊은 층, 학생 또는 군인 제대한 사람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층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일자리를 만든다 하지만은 그게 젊은 사람한테는 그게 어필하지 않는다는 거죠. 23%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23%인데요. 18세에서 29세, 그리고 못한다가 55%인데, 이 잘하고 있다가 이 23%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습니다. 심지어 60대 이상도 잘하고 있다는 34%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아마 이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 잘하고 있다 46, 못한다 49%. 자, 유일한 예외가 40대입니다. 40대는 문재인 잘하고 있다 51입니다. 그래도 못하고 있다 43. 50대 잘한다 34, 못한다 61. 60대 이상은 잘한다 34, 못한다 57%.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들이 좀 비판적이죠. 잘하고 있다가 35%밖에 안 되고 못한다가 61%나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칼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잘 못하고 있다가 56이나 되고 잘한다는 34%밖에 안 되고, 자, 사무관리직이 문재인 잘한다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51%가 잘 못한다. 이것도 일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지층에서 이 화이트 칼라가 지금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42, 잘하고 있다 42, 못한다 51. 학생층은 이 20대와 겹치니까 학생층도 잘 못하고 있다가 56이나 되고 잘하고 있다는 23%밖에 안 됩니다. 무직자는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무직자들의 문재인 지지율은 항상 낮았습니다. 즉 무직자, 학생, 자영업자, 그리고 블루칼라가 문재인 비판 세력으로 돌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이 없도 잘 못한다가 80%나 되고 잘한다는 16%. 제일 중요한 게 중도입니다. 중도층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36%입니다. 그리고 잘 못한다가 56%. 전국 평균하고 같네요. 요게 중도가 확실하게 반문재인으로 돌았습니다. 잘한다가 36밖에 안 되고 잘 못한다가 56%, 크게 20%포인트로 잘 못한다로 돌아서 지금 반문재인 정서가 큰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도로 가기 전에 왜 잘한다고 보느냐, 잘 못한다고 보느냐인데, 코로나 대처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문재인 긍정평가의 항상 1등 이유입니다. 39%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게 28%. 다음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3%, 무당층 높습니다. 30%, 국민의힘 23%, 정의당, 국민의당이 같아서 55%인데 이 국민의힘이 아직도 저조하지만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 격차가 지난 추석 이후에는 그 격차가 20%포인트였는데 요게 10%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 떨어진 것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자,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이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당 지지도만 보면은. 예, 근데 서울에서 말이죠. 국민의힘이 23% 지지인데 더불어민주당은 38%나 됩니다. 38%. 그리고 국민의당은 서울에서 4%, 국민의당, 국민의힘 합쳐도 27%밖에 안 돼요. 정당 지지만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는 구도입니다. 그런데도 김종인 씨가 삼자 필승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정당 지지도 조사로는 그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삼자 필승론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야권에서 삼자 필승론 이야기한 유일한 경우는 1987년 선거 때 그때 독자 출마, 야권 통합을 반대했던 김대중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김대중 씨가 나오고 해서 1등은 당선은 36.6%를 얻은 노태우, 그 다음에 2등 김명삼, 3등 김대중이었습니다. 사자 필승론이 아니라 3등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은 누가 유리하느냐 하는 게 항상 관심사였죠. 투표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는 오는 4월 7일이군요. 오는 4월 7일에 있을 보궐선거는 보통 이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투표율이 20, 30%밖에 안 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 30% 될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궐선거를 한 예가 없죠. 201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죠? 박원순, 그 다음에 나경원, 이건 아주 준 대통령 선거처럼 격돌했으므로 또 그 직전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제안했다가 그때도 이 투표율이 미달돼서 개표도 하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처럼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 올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나경원, 박원순 때는 4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떨까요? 이번에 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러나 총선처럼 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은 거의 70%에 육박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율인데, 투표율을 이럴 때 올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의 전 구청과 거의 전 구의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파를 자처하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하지 말자, 사전투표 폐지하라,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 불신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하지 말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자. 그 뒷말은 다 그 생략이 되고, 아, 투표하면 내 표를 도둑맞겠구나 하는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입니다. 문재인을 위한 선거운동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딱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권 단일화입니다. 야권 단일화.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대표 사이의 단일화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단일화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일화 안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벌써 집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단일화를 하려면은 그 원칙에 대한 합의는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습니다. 이게 선거운동에 일단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리 불리하게 나와도, 불리하게 여론조사가 나와도 그 뛰는 사람은 자기가 이긴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에 대한 대원칙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